잘 망했죠. 됐어요? 또 망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빚은 얼마?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30? 하나 낸 것 같아요. 대출은 다 갚으셨어요? 네, 제가 오늘 나온 곳은요, 현근시 갑오징어 짬뽕집에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 집이 여러분 진짜 유명한 집이에요. 우선 정말 좋은 건 주차장이 넓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랑 아까 꽉 찼었었는데도 와, 다들 너무나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시고 직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현근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니 여기 이름이 현근시 갑오징어 짬뽕인데 제가 갑오징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징어는 그냥 이렇게 생긴 오징어 뭐 그런 오징어인가요? 갑오징어 중에서도 대왕 갑오징어입니다. 대왕이요? 우와, 아니 지금 이렇게나 커요? 이게 옆으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오동통통하고 빵빵해요, 안에가. 이게 그럼 우와, 대박. 아니 두께가 장난 아니네요. 이거를 그러면 손님들한테 썰어가지고. 네, 이걸 잘라가지고 짬뽕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요. 우와. 봐보세요. 너무 푸짐하고 이게 보니까 뭐 이런 야채들도 정말 많이 들어갔고요. 씹는 식감도 너무나 좋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쫄깃쫄깃하고 오동통통해요. 너무 맛있고 뜨거워서 눈물이 막. 나중에 사장님한테 이렇게 맛있는 짬뽕 만드는 비법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이 집 짬뽕이 그렇게 맛있다고 유명하던데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이름 걸고 해서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전국에 있는 짬뽕집 다 가본 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 좋은 게 주차장이 너무 지금 편해요. 네. 여기 위치가 용인인데 에버랜드 바로 앞이더라고요. 네. 그럼 에버랜드 가는 사람들도 주말에 엄청 많겠네요. 네, 그래서 주말이랑 빨간 날이 바쁩니다. 이렇게 잘 되는 가게는 한 달에 얼마를 벌까? 너무 궁금해요. 여기 평수가 몇 평인가요? 저희 여기는 현재 50평이에요. 50평에 월 매출은요? 저번 달에 매출 1억 1,500 찍었습니다. 그럼 마진은 얼마인가요? 여기 마진은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1 매출은 얼마 정도인 거죠? 여기는 좀 외곽 지역이어가지고 주차장 있는 데다 보니까는 평일에는 200에서 300이고요. 주말에는 500에서 600 찍고 있습니다. 600 정도 하려면 짬뽕 몇 그릇을 팔아야 한 달로 따지면은 400그릇 파는 것 같습니다. 직접 요리도 하시고요? 네, 장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돈이 필요했나요? 아니면은 장사가 너무 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럼 몇 살 때부터? 네, 22살 때부터 수원의 농수산물 시장에서 3년 정도 배우다가 지인분께서 중식당에 있으셔가지고 중식당을 창업하기 위해서 바로 배우고 29살에 창업했습니다. 그럼 창업을 하셨는데 창업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었고? 네, 그때 현금이 3천만 원 있었어요. 3천만 원 있었고 대출 받아가지고 한 6천만 원에 대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장사 잘 됐어요. 제가 음식 여러 가지도 배우고 식당에서도 배우고 배달집에서도 배우고 강남 레스토랑에서도 음식을 배웠는데 되게 그때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강남 스타일을 용산에서 했었죠. 싼 가격, 최고급 재료 다 쓰고. 그래서 잘 망했죠. 됐어요? 아니 그때는 마진 계산할지도 몰랐고 장사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어. 거의 그때는 10%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거 볶음밥에 최고급 재료 막 새우도 다 튀겨서 해주고 좋은 재료만 쓰고. 손님들은 정말 행복했을 텐데 어느 순간 망했다라고 이제 스스로가 아신 거예요? 거기가 회사 있는 아. 위치였었는데 그때 주 5일째가 되면서 토요일에 손님이 없더라고요. 10만 원도 못 팔았어요. 무섭도록 싹 빠지는 오피스 상권이네요. 네.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아니 망하고 끝난 건지. 버티다가 망하고 제가 있는 수원으로 내려왔죠. 다시 해보려고. 아, 원래 고향인 수원으로 다시 내려오셨고 거기선 창업비용이 또 얼마가 들었을까요? 거기도 한 5천 정도 들었어요. 이 5천은 또 어떻게 자금 마련하셨어요? 또 대출이요. 또 대출? 그러면 이번에도 또 강남 스타일 짬뽕으로 네. 똑같은 컨셉으로 수원에 와서 반응은 어땠어요? 거기가 수원의 통닭거리 위치예요. 옆집이 되게 유명한 40, 50년 된 통닭집이세요. 네. 그 옆에다 중국집을 차렸죠. 네. 통닭집을 차렸어요. 아.
그때 간판도 제가 되게 겉멋이었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장사를 하고 싶어서 카페 분위기에서 중식을 팔았었죠. 통닭거리에서 이름이 네. 뭐였죠? OJ요. OJ 뭔지 모르겠어 진짜 내가 봐도. 카페스러웠나요 그러면? 네, 진짜 카페였어요. 하루에 10팀은 카페라고 찾아왔어요. 그럼 카페로 바꾸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음식에 맛도 있는 것 같고 장사가 안 됐을 때 되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직원도 있고 하다가 매출이 안 나오니까는 어머니가 도와주시다가 혼자도 하고 장사란 게 그때는 뭐 셀프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는 혼자 서빙, 음식 다 해야 되다 보니까는 기다리다가 나가시는 경우가 많았죠. 음식이 맛있건 떠나서. 음식 나오는데 20분이 걸렸으니 어떤 사람이 기다려요. 2년 정도 하다가 또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빚은 얼마? 대출이 처음에 3천 받고 또 추가 대출 받다 보니까는 5년 지나니까는 상환이 들어와서 다 따지고 빚이 쌓인 게 하니까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30? 하나 낸 것 같아요. 대출빚이 남았고 청년이었고 이게 그럼 어떻게 그걸 상환을 하고? 장사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뭐 회사 취직해서 갚을 그 돈은 안 됐고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고 또 창업을 했죠. 그럼 요새 우리가 많이 하는 뭐 신용불량자라던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네. 신용은 어떻게 됐어요? 신용 거의 최하급으로 떨어졌죠. 10등급. 10등급까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고. 아예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네, 그 전 불량자까지 단계까지 간 상황이 됐네요. 네네. 아주 극한 상황인데 네. 거기서도 또 창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돌파구는 없었을까? 그때는 돈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제 친구인데 친구 아버님의 건물이었는데 그냥 원래 3천에 150이 넘던 가게를 300에 80 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안 되는 건데 이 친구가 아버님을 좀 좋게 보셔서 설득을 하셨더라고요. 아버님이 도와주셨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분한테 맨날 명절로 찾아뵙고 와. 진짜 이건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운이네. 친구도 눈물 날라 운이고요. 그런다. 어떻게 잘 됐나요? 아니면은 또 다시 강남 스타일로 또 짬뽕을 하셨나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 포기를 다 내려놓으셨거든요. 정말 사람이 절실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진짜 마음이 어땠냐면은 진짜 가스레인지 하나 있어도 장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허세가 싹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친구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가스레인지 하나만 있어도 장사를 하겠다는 이 집념 하나로 네. 해오셨는데 어떻게 잘 됐나요? 네, 진짜 사람이 노력하니까는 되더라고요. 2개월 만에 사람이 10명도 안 지나다니는 거리인데 네. 웨이팅을 하면서 장사를 하게 됐어요. 마케팅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업하러 다녔어요. 근처에 시청구청 있거든요. 옛날식으로 그냥 전단지 다니고 그는 진짜 장사가 잘 됐어요. 빚을 갖고 있고 하던 중에 좋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지금의 위치에 있는 여기 50평짜리를 하게 됐죠. 여기도 아는 지인이에요? 네, 그 소개시켜준 친구 아버님이 그 완전 이게 논바닥이었었는데 건물 진다는 소식을 듣고 공사할 때부터 찾아갔어요. 다른 친구? 네. 친구가 많으셨구나. 네. 부자 친구가 많으셔가지고. 대출은 다 갚으셨어요? 네, 빚 다 갚았습니다. 진짜요? 네. 언제 다 갚았어요? 2021년도에 빚은 다 갚았어요. 와,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그거는 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십니다. 다신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요. 자, 그럼 앞으로 이렇게 짬뽕집이 잘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짬뽕을 체인을 준다거나 또 다른 사업을 하실 텐데 이거 말고도 또 뭐 다른 사업체가 있나요? 네, 커피숍을 네. 하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현근씨 커피 가게입니다. 지금 본인의 이름을 다 놓고 계시네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잘 될까요? 그 커피숍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수원 인계동에 배달 전문점으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 터질 때쯤 시작을 하게 돼서 정말로 코로나 때 솔직히 바빴어요. 배달 처음 1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매출은 4천, 5천 찍었던 것 같아요. 최고 매출은 6천까지 찍어봤습니다. 커피만 팔아서? 네, 10평 매장에서. 와, 배달만 하고 네. 사람이 앉는 의자도 하나도 없고 의자는 없고 그냥 테이크아웃 정도는 가능하고요. 대단하네요. 아니 그러면 그건 어떻게 갑자기 또 짬뽕집을 하다가 나는 동생이 그쪽 배달을 할 때 너무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하게 됐죠. 저는 마케팅이나 이런 걸 맡고 그 친구는 음료 제조나 이런 걸 맡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케팅이 진짜 배달의 민족 초창기여가지고 그 깃발 꽂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엄청 공부 안 했어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고 바로바로 적용해 보셨나요? 네, 저는 하고 바로 적용을 해요. 실행력이 좋으시네요.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목표가 건물주가 되는 게 목표여가지고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점.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많은 선택지 중에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고 건물을 선택했을까?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꿈은 다 건물주일 거예요. 아니요, 이 생각을 못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냥 지금 내가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영원할 것 같고 허세 부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이 이런 분 있어요. 체인점을 막 내. 막 10개, 20개 짝짝짝 뿌려갖고 또 다른 가게, 또 다른 투자가 네. 계속되잖아요.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은데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저도 너무 두 가게가 잘 되다 보니까는 바로 직영점을 하나 냈어요. 지역도 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는 진짜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다 신경 못 쓰다 보니까는 처음엔 잘 되다가 1년 지나니까는 보이더라고요. 떨어지는 모습이. 최근에 이게 가게를 판매하고 왔는데 저한테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뭐 이제 장사가 잘 된다고 바로 차리는 거는 진짜 반대인 것 같아요. 차라리 고기를 튼튼하게 내실을 더 다지고 더 완벽했을 때 체인을 하거나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실속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바로 또 정리하시는 엄청난 실행력? 결단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근데 장사만 할 줄 알고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표가 확실해가지고 제 가게를 제가 통으로 장사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보고 계세요? 전 지금 금액은 얼마 정도? 수원 쪽에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은 3, 4억 정도에 저희 법인이 있어서 대출을 받고 해서 한 50평대 건물 보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해서. 네네네. 그러면은 바로 가능하시겠네요. 움직이시면. 근데 건물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건물을 어떻게 알아보고 계세요? 뭐 매물을 보고를 받고 이제 하는 건지. 부동산도 다니고 네. 제가 진짜 임장도 엄청 많이 다녀요. 그 건물 보러 가서 저희 수원 행궁동 쪽에 건물 보는 데가 노후주택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 건물주분한테 편지도 쓰고 아직 연락을 못 받지만은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고기 있는 건물주분한테 다 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인중개사를 끼고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공인중개사를 좀 정하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도 하고 있는데 어때요? 나온 지역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 건물주 하시는 분들이 나이들도 많으시고 그냥 임대 받는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또 그게 목표가 있어가지고 언젠가 하면 되겠지 하면서 좀 그쪽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고 있고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장사하시고 사업하시고 다 이러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한마디 좀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로 근데 장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남들 쉴 때 일하고 주말 다 일하는데 다 일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몸이 하나씩 고장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본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청결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우리 요즘에는 워낙 플랫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뭐 전단지를 돌리거나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통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맛집 많이 다니고 음식 창업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도 공부하시고 맛집 다니고 하세요? 네네네. 이렇게 잘 되는데도? 네. 아직 전국에 짬뽕집이 많더라고요. 부지런하고 기본적인 거 지키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진짜 생각이 바뀌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제가 장사를 저도 지금 16년 차 또 시골 여사장으로 이제 하면서 장사하다 남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아픈 몸뚱아리와 부동산.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장사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매출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자를 냈었어요. 버티는 거죠. 이제 버티다 보니까 시골의 땅값도 올라요. 근데 이 곡선이 너무 완만하니까 근데 드라마틱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강남으로 들어와서 이제 5년째 청담동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이 상승하는 게 거의 수직 상승으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같은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이게 뭔가 다르다. 뭐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보기엔 장사를 한다고 너무 장사에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멀리 내다보고 좀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장사하고 있는 내가 사업하고 있는 이 부지를 매입하는 거 이 목표가 했으면 너무 좋겠고 제가 그래서 현근 씨를 오늘 찾아온 이유는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제가 지금 정말 몇 달을 지켜봤어요. 너무나 좋은 본보기여서 제가 웬만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인터뷰를 오지 않아요. 저는 청담동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놀랐어요. 정말 멀리 왔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긴장도 많이 되고 항상 제가 방송에도 나오긴 했는데 카메라만 보면은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워낙 대표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조금 가까운 거리니까 오셔갖고 직접 짬뽕도 한번 드셔보시면서 우리 정말 성공하고 있는 아름다운 청년 현근 씨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성공!